자, 다시 위험물 취급 안전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자, 철도 안전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철도 종사자.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굳이 교육을 다 받을 필요는 없겠죠.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 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자,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 업무에 또 그 익숙하고 또 여러 교육을 이미 받았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전부 또는 뭐 전체 교육을 다 받을 필요 없이 전부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도 또 시간을 내서 교육을 또 받게끔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반 책임자, 이런 사람들도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위험물 취급 안전교육을 또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요 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시기 등의 위험물 취급 안전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요 1항에 따른 교육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험물 취급 안전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 교육기관이 또 따로 있겠죠. 그래서 이 전문 교육기관을 위험물 취급 전문 교육기관 이렇게 부릅니다. 위험물 취급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위험물 취급 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안에서 철도 운영자가 뭐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전문적인 것은 전문적인 뭐 기관에다 맡길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교육 시설, 장비, 인력 등 위험물 취급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 우리가 3장에서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기관의 지정 기준, 그다음에 뭐 지정 절차 이런 것들은 누가 정했어요? 대통령이 정했죠. 대통령이 정했으나 여기 5장에 와서 위험물을 보니 또 위험물에 관련된 뭐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지정 기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아닙니다.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험물 취급 전문 교육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2호 그러니까 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해야만 한다.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뭐 정지를 명하는 것은 따로 있고 취소해야 되는 사항은 1호, 2호다. 1호는 뭡니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우리 늘 봐왔죠. 거짓으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는 면허가 취소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게 위험물 취급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면 취소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 정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위험물 취급 안전 교육을 또 수행을 했어. 말 되게 안 듣죠. 이럴 때는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항에 따른 뭐 지정 기준에 맞지 않았어. 이럴 때는 뭐 이제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뭐 경고도 하고 또 업무 정지도 또 내릴 수 있겠죠. 자, 이 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 45조.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자, 운송 취급주의 위험물이에요. 운송은 하되 취급을 할 때 엄청난 주의를 요하는 그런 위험물. 이제 주로 모모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끝나고요. 위험물이지만 운송은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법 44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조심해서 운송은 가능한 겁니다. 자, 볼게요. 철도 운송 중에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 자, 이거는 조심해서 운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찰, 충격, 흡습 등 주위의 상황으로 인해서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이것도 운송 취급주의 위험물이죠. 그다음에 인화성, 산화성 등이 강해서 그 물질 자체의 성질에 따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그리고 용기가 파손된다면 파손될 경우 내용물이 누출돼서 철도 차량, 철도 레일, 철도 기구 또는 다른 화물 등을 부식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들. 그리고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폭주 자체 발화 부식가스인데요.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 주, 마찰, 충격, 흡습 등으로 주위의 상황으로 인해서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자체 발화, 자체의 성질에 따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인화성, 산화성이 강해서 그 다음에 부식, 용기가 파손될 때 내용물이 누출되어 철도의 어떤 차량이나 레일 등을 부식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들. 가스,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운송 취급 주의해야 할 위험물이다. 그 밖에 화물의 성질상 철도 시설, 철도 차량, 철도 종사자, 여객 등의 위해나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운송 취급주의 위험물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제 철도 보호지구 들어갑니다. 철도 보호지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철도 보호지구. 자, 철도 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철도 보호지구가 뭐냐?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근데 철도 경계선이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이래요. 철도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 그리고 여러분 궤도가 뭡니까? 궤도가 도래침이잖아요. 도상, 레일, 침목. 자, 도상, 레일, 침목으로 구성된 이 궤도. 자, 이렇게 레일이 있고요. 레일이 있고,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침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갈 도상들이 쫙 깔려 있겠죠. 여기서 가장 바깥쪽, 가장 바깥쪽 끝선에서 요 30m. 여기가 바로 철도 보호 지구라고 합니다. 철도 보호 지구. 자,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뭐 노면 전차의 경우 10m 이내를 말하고요. 이런 곳이 철도 보호 지구인데 이 철도 보호 지구에서는 이런 행위들을 하면 안 돼요. 하게 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행위냐?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토지를 형질을 변경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또 갈아엎는 거예요. 철도 선로변 인근에서 철도 보호지구에서. 그러면 노반이 탄탄해지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약해지고 또 굴착도 해. 자, 이런 걸 함부로 못합니다. 하게 된다면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토석, 자갈, 모래의 채취. 단단하게 다져놨는데 거기에 있는 토석, 자갈, 모래들을 또 채취해 간대. 얼마나 노반이 약해질까요? 위험합니다. 함부로 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 또 철도 보호지구에서 그나마도 30m 이내이기 때문에 뭐 안전하겠지? 아닙니다. 예전에도 왜 1992년도인가요? 구포 사고 있었잖아요. 그 건설 현장에서 하도 이제 그 굴착하는 바람에 노반이 붕괴돼가지고 싱크홀처럼, 마치 거대한 싱크홀처럼 무궁화 열차가 하다 꼬라 박았잖아요. 100여 명의 사상자 발생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인공 구조물의 설치. 이것도 참 애매한 게 철도 보호지구 주변에 또 철도 보호지구 내에 내 땅, 내 개인 소유가 있다 하더라도 내 땅에 어떤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철도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니 이럴 때는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뭘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합니다. 그럼 많은 주의를 주겠죠. 또는 이제 나무의 식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자, 왜 철도 보호지구에 왜 나무 심으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키 큰 나무, 특별히 이제 키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신호기를 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고도 났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포플러 나무인가요? 이 가로수길을 딱 형성하면서 굉장히 예쁘게 키 큰 나무들이 즐비하게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철도 인근에, 그러니까 철도 보호지구에. 그래서 철도청 시절에 그 지역의 이제 행정구에 이 나무를 좀 베었으면 좋겠다. 좀 위험하다. 그랬더니 보기에도 좋고 깨끗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용하는 길인데 이 나무를 왜 베냐? 설득을 해도 잘 안 됐는데 이제 하루 이틀 미루다가 결국 나무를 베지는 못하고 그냥 이제 어영부영 지났는데 장마철에 벼락이 쳐서 그 나무들이 엄청 큰 나무들이 죄에 쓰러져 가지고 선로변을 덮쳤습니다. 덮치는 바람에 전차선은 다 끊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그 주변을 다니는 모든 열차 운행 스탑. 엄청난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자, 이렇듯이 나무가 철도 보호지구에서는 나무를 심으면 안 됩니다. 조경을 위해서 나무를 심겠다? 그럼 키 작은 나무? 또 이제 또 지역도 철도 보호지구가 아니라 또 그 밖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그 밖에 철도 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 차량의 안전 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게 되면 사전에 신고해야 되죠.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노면 전차 철도 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 구조물의 설치 등 철도 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 차량의 안전 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기 역시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노면전차 철도 보호지구나, 그렇죠? 일반 철도의 철도 보호지구나. 너 결국은 노면전차도 이 10m 이내인데 이 10m 이내에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니까 결국은 철도 보호지구 30m랑 뭐 똑같네요. 자, 근데 이 지역에서 여기 역시도 굴착, 인공 구조물의 설치 등 철도 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 차량의 안전 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물 한 잔 먹고 시작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